새벽부터 공항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아스완으로 가는 날입니다. 아스완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아부 신벨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아가사 크리스티가 사랑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나일강의 죽음이라는 소설의 배경이 되기도 한 곳이죠. 2022년에 케네스 브레나 감독에 의해 영화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스완에 도착했지만 시작부터 지옥이었습니다. 원래 일정은 이날부터 나일강 크루즈를 이용해 3박 4일에 걸쳐 아스완부터 룩소르까지 돌아보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공항에 도착하니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메일을 열어보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 사이에 크루즈선으로부터 일정이 연기되었다는 통보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내일로 연기되었으니 내일부터 승선을 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만 틀어져도 모든 것을 바꿔야만 하는 상황이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취소한 것이 아니니 내일부터 이용하라는 황당한 답만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약을 대행해준 에이전시에 연락했지만 24시간 전 취소라 환불은 안 된다고 하네요. 혼자 왔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텐데 가족과 함께 왔으니 그럴 수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해야죠. 우연히 공항에 나와있던 이집트 관광경찰의 도움과 상황을 이해한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아 다행스럽게도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아스완 공항에서는 시내로 가는 대중교통도 없고 택시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한 여행도 진행해야 하고 당장 숙소도 구해야 하죠. 다행히 숙소는 제가 크루즈 운영사와 싸우는 동안 매형들이 찾아서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당일 예약을 했고 1박에 세금 포함 12만 원 정도라니 별 기대도 하지 않은 숙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호텔까지 갈 교통편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한 이집트인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자기가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를 짐까지 다 싣고 갈 수 있으니 자기 차를 이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따라 나섰더니 이런 차였네요. 저는 앞자리에 앉았는데 엔진룸과 차량을 막아주는 자리가 온통 삭아서 다리가 구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생 끝에 도착한 리조트. 마침내 도착해보니 이런 곳이었습니다. 규모도 컸지만 직원들도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1박에 12만원짜리 숙소는 방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빌라를 통째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이 거실은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될 정도로 넓었습니다. 에어컨은 총 4대가 설치되어 있어 언제나 시원했고요. 제가 사용할 방은 2층에 있었고 2층에는 이 방 말고도 서재가 있었습니다. 3층에는 TV를 볼 수 있는 작은 거실과 넓은 테라스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테라스에서는 나일강이 보였고요. 이 빌라 내에는 화장실만 총 6개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리조트의 이름은 젠 웰리스 리조트 아스완입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 번에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더우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리조트에서 며칠 쉬다 가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다들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해 브런치를 먹으러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식당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카트를 불러야 합니다. 부르면 바로 달려오죠. 그렇게 빌라에서 15분쯤 달리면 나일강변에 멋진 식당이 나타납니다. 식사는 두말할 나위 없이 훌륭했습니다. 미디엄 레어로 구워달라 했는데 제가 지금껏 이집트에서 먹어본 최고의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물도 각종 과일을 넣고 시나몬까지 곁들여 나왔네요. 온도도 딱 적당했고요. 이 식당에서 주식도 제공되는데 주식은 뷔페 스타일이 아니고 이렇게 개별로 서브해줍니다. 저는 새벽에 좀 일찍 나와서 식당 앞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었더니 커피를 내려서 가져다 주네요. 눈물 날 뻔했습니다. 만난 식사를 했지만 우리는 여행을 이어가야만 하죠. 그래서 저는 호텔에서 추천해준 여행사 매니저를 만나 오늘과 내일의 투어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누비안 마을만 둘러보기로 했고 내일은 대망의 아부 신벨을 가기로 했습니다. 매니저는 너무 친절했고 가격도 제가 원하는 수준에 맞춰주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누비안 마을. 사막과 강을 터전으로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마을 곳곳이 아름다운 색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촌스러울 수도 있을 색조들이 사막과 나일강을 배경으로 하니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누비안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다양한 향신료와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줄을 이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구입했는데 가격 흥정이 재미있었습니다. 계속 외면하며 흥정을 하니 처음 부른 가격의 4분의 1 정도까지 내려가더군요. 기념품 하나씩 장만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마을은 어디를 가도 사진 포인트입니다. 친절한 마을 사람들은 방문객에게 무료로 차를 제공해 줍니다.
물론 가이드와 뭔가 거래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강매한 것은 아니니 그냥 인심 좋은 마을을 만났다고 생각하기로 합니다. 마을은 작지만 돌아다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골목을 하나 돌아설 때마다 새로운 풍경들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 한 소녀가 제게 악수를 청합니다. 손을 빨갛게 해나로 물들인 소녀였는데 그 천진난만한 모습에 제 손이 물들든 말든 기쁘게 악수에 응합니다. 이쯤 되니 아침에 지옥 같았던 순간이 잊혀지고 마음의 평화가 되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강을 따라 우리의 숙소로 되돌아옵니다. 그 전에 만난 곳도 좀 먹어야겠죠? 아스완에 오신다면 이 식당 한번 들러보세요. 아스완 관광협회에서도 인정한 식당인 알마스리 식당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이집트 전통 요리들을 시켜봤는데 모두 맛있었습니다. 향료를 넣어 만든 밥도 좋았고요. 가격도 착하니 한 번쯤 들러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스완 시내에 있습니다. 밤에 보니 더욱 멋진 리조트네요. 이 넓은 곳을 혼자 사용하자니 아까운 마음조차 듭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 아부신벨로 향합니다. 리조트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싸운 도시락도 먹고 커피도 한잔합니다. 아스완의 거의 모든 리조트에서는 아부신벨에 간다고 하면 이렇게 도시락을 준비해줍니다. 그렇게 도착한 아부신벨. 재미있는 것은 이 신전의 원래 명칭이 아부신벨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초로 이곳을 발견한 스위스 출신의 탐험가 요한 루드비히 브루크하르트가 이곳에 왔을 때 안내단을 이끌었던 이집트인 소년의 이름이 아부신벨이었다고 하네요. 원래 명칭은 밝혀진 바가 없으니 저도 아부신벨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부신벨은 원래 모래에 파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브루크하르트에 의해 발견되고 1817년 이탈리아의 탐험가 조반니 바티스타 벨초니에 의해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아부신벨은 영화 나일강의 죽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강에 바로 인접한 모습이었다고 하죠. 이것은 과거의 상상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위치 때문에 아부신벨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20세기 중반에 이집트 공화국을 건설한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이 아스완 하이댐을 짓기로 하면서 아부신벨 신전이 침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결국 1959년에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초대형 규모의 문화재 보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1964년에 아부신벨 신전을 해체하는 작업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4,200만 달러, 2017년 기준으로는 3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쏟아부으며 아부신벨 신전을 뜯어 위쪽의 고지대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신전을 포함한 암벽 전체를 평균 20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덩어리들로 조각조각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신전을 해체한 뒤에는 강에서 200m 정도 떨어지고 고도상으로는 65m 정도 더 높은 고지대에서 다시 신전을 조립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원형에 중점을 둔 복원에 힘썼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떨어져 있는 석상도 있는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이 거대하면서도 아름다운 신전은 제 전 영상인 멤피스 편에서 이야기했던 람세스 2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암으로 이루어진 암벽을 통째로 파내어 이 장대한 신전을 축조한 것이죠. 이 신전 전체는 거대한 하나의 암석 덩어리입니다. 이 거대한 신전은 람세스 2세 본인에게 바쳐진 것이고 그 옆에 작은 신전은 그가 평생을 두고 사랑한 아내이자 왕비인 네페르타리에게 바치도록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런 거대 구조물을 만들 수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가 이곳 바로 나일강을 바라보는 장소에 신전을 만든 것에는 많은 해석들이 따릅니다. 그중 주류를 이루는 것은 이곳이 아프리카와 만나는 장소이자 당대까지는 아직 완전히 이집트에 흡수되지 않은 누비안들을 복속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람세스 2세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를 강물에서 구한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람세스 2세는 함께 성장했죠.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그의 다른 의도도 어렴풋이 짐작가는 바가 있기는 하네요. 람세스 2세에게 있어 모세는 키워준 은혜를 배신하고 이집트인들을 저주한 후 도망간 인물이니까요. 그의 출애굽을 경계하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대신전 실내로 들어가면 우리의 전통 사찰의 사천왕처럼 서 있는 거대 조각상들이 신전을 찾는 사람들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그 천정과 뒤편으로는 서양미술사의 첫 장에 나오는 고대 이집트 벽화가 3,500년 세월의 무게를 딛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파라오가 이민족을 굴복시키거나 왕비가 파라오에게 나일강 모양의 연꽃을 바치는 것 같은 친숙하고도 놀라운 그림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양쪽의 기둥들과 그 사이사이로 뚫린 여러 개의 방을 지나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람세스 2세를 포함한 4개의 작은 좌상을 만날 수 있죠.
당시 기숙자들은 1년에 2번 지평선에서 솟아오르는 아침 햇살이 이들의 얼굴을 서서히 비추도록 신전을 설계했다고 하니 그 과학적 성취와 기술력이 놀라울 따름이네요. 대신전을 나와 람세스 2세가 사랑했던 왕비인 네페르타리에게 바쳐진 신전을 향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여전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석상들과 신전의 내부가 보는 내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저더러 기자의 피라미드와 아부신비를 비교해보라고 한다면 선뜻 어떤 결론도 낼 수 없을 듯 합니다. 각자가 가진 역할과 목표가 다른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인류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들인 노력의 가치로 이야기하자면 아부신베르의 손을 조금은 들어줘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리조트에 돌아온 우리는 어제 주문해 놓은 음식들을 빌라에 배달해서 만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직원들은 격조 높았고 음식도 시간에 맞춰 제대로 잘 준비해서 서브해 주었습니다. 이만큼의 멋진 요리를 룸 서비스로 먹고 직원들 팁도 줬는데 제가 지불한 금액은 120달러였습니다. 7인분의 양갈비 식사였는데 제가 다시 아수안을 찾게 된다면 일단 이 리조트에서 사나흘 머문 후 여행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집트 고대 왕조 중기의 수도였던 룩소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은생이었습니다.